가장 추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현재 추위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 올겨울 처음으로 한파 경보도 내려졌죠? 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제천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한파 경보가 내려진 건 올겨울 들어 처음인데요. 오늘 아침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낮았던 곳은 강원도 철원군 임남면으로 영하 22.3도였고 서울도 영하 11.8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려 더욱 추웠습니다. 오늘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거세게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남해안, 경상도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 해안가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위는 오래 가진 않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추위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대설 경보가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의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하루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대 15cm, 제주 산지에는 5에서 10, 전남 서해안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일이었던 어제 쿠팡이 갑작스레 유출된 개인정보를 회수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보 유출자와 접촉해 범행에 사용된 장비도 회수하고 추가 유포도 없었다고 밝힌 건데요. 일방적인 발표인데다 내용에도 빈틈이 적지 않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이 처음 알려진 건 지난달 29일입니다. 곧바로 전직 직원이 유출자로 지목되지만 쿠팡은 함구했습니다. 아직은 특정해서 확인까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쿠팡은 자체 조사에 착수합니다. 해외 보안업체 3곳이 개인 식별 정보 등을 분석해 유출자를 특정했다는 게 쿠팡 설명입니다. 이어 직접 접촉도 합니다. 유출자의 진술서, 범행했었다는 데스크톱과 노트북, 하드디스크 4개 등이 쿠팡이 밝힌 주요 확보 자료입니다. 접촉 시점, 장소, 방법 등은 안 밝혔습니다. 진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사진이나 영상도 공개 안 했습니다. 쿠팡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중 유출자는 극히 일부만 내려받았습니다. 고객 계정 약 3,000개, 공동현관 출입번호 약 2,600개만 저장했고 제3자에게 보낸 흔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가 확인되려면 사실상 수사에 가까운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을 정부나 경찰에 미리 알렸는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진술서와 노트북 등 물증을 사후에 제출한 건 쿠팡과 경찰 설명이 일치합니다. 다만 쿠팡은 17일부터 제출했다, 경찰은 21일에 제출받았다, 시점 설명이 어긋납니다. 외부 유포가 없다는 대목도 어떻게 확인했는지 설명이 부족합니다. 유출자의 통화 내역, 동선 등이 필수 확인 사항인데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인지 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 확인이 안 된 일방적 발표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대통령실은 성탄절인 어제 장관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쿠팡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고강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부처 특별 대응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범정부 장관급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성탄절 휴일임에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과기부와 공정위, 개인정보위 등 관계부처 장관급뿐 아니라 외교부 차관과 안보실 차장,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까지 참석했습니다. 계속된 쿠팡 측의 미온적 대응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들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특히 외교안보 라인까지 참석한 건 쿠팡이 미국 정치권 로비를 통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점검 차원으로도 해석됩니다. 어제 회의에선 범부처 TF팀장을 과기부 총리로 격상하며 사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 대응과 별개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직전에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대통령실에선 부적절하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조사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그럴 권한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쿠팡 연석청문회를 실시하는데 지난 청문회에 불출석했던 김범석 쿠팡 INC 대표를 이번에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가운데 첫 구형으로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7가지 중 처음 나오는 특검의 구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에 반발하며 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판에는 지난 재판에 불출석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특검 측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그동안 비협조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했던 윤 전 대통령의 태도와 지위 등을 종합할 때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결심 공판 직전까지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진행을 늦추려고 반발했습니다. 느닷없이 마지막에 증거 철회를 하면서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거는 뭐 명백한 불이타가 되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첫 1심 선고는 예정대로 다음해 1월 16일 이뤄집니다. 결심 재판 과정은 모두 녹화돼 오후 늦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통일교 특검 후보 추천권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3자 추천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그 3자가 누구냐를 두고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 특검 도입엔 여야 모두 찬성하지만 후보자 추천권을 놓고 신경전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과 함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시한으로 제시하며 민주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 중립성에 의문을 표하며 법원행정처 추천 방식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대신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거나 헌법재판소, 민변 등을 추천 주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변협이라든지 법학자 회의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9일 최고위 보고를 거쳐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안을 역제안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겁니다. 개혁신당은 이 같은 제안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평가하며 국민의힘과 공동단식 등 압박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한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이 실제 추진되자 거부할 명분을 찾느라 안절부절인 것 같다며 조국혁신당을 방패 삼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전직 보좌진의 폭로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가 호텔 숙박 의혹에 이어 공항 의전,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전직 보좌관들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면서 이들의 대화 내용까지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진과 지역구에 있는 병원 관계자가 나눈 문자 대화입니다. 김 원내대표 부인의 진료를 잘 부탁드린다고 하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합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김 원내대표 아들의 진료 편의를 요청했는데 오늘 진료가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당시는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커진 시점이었습니다. 지난 2023년 김 원내대표 부인과 며느리 등이 해외에 나갈 때 대한항공 측에 공항 이용 시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 측은
병원 건은 예약을 부탁했을 뿐 특혜나 의전은 없었고 공항에서도 어떠한 편의 제공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때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쿠팡 임원과의 오찬과 호텔 숙박권 수수 등 이해충돌과 관련한 잇따른 폭로에 김 원내대표는 송구하다면서도 전직 보좌진들이 선을 넘었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 여성 구의원을 몰래 촬영해 성희롱하고 본인 가족과 동료 의원에 대해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로 해고당한 보좌진들이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직 보좌진 측은 대화 일부가 발췌돼 왜곡됐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취득한 내용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 측은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성탄절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양측 모두 화력을 동원해 공격하면서 비방전도 이어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축하 전보를 보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의 한 아파트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성탄절 아침 러시아가 드론으로 공습하며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헤르손에서도 러시아의 포격으로 1명이 숨졌습니다. 수시로 울려대는 공습 경보에도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수도 키이우에 모여 성탄을 기념하며 항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Я гадаю, що відновлення своїх традицій – це так само один з варіантів боротьби з окупантом. 우크라이나 역시 드론과 영국이 제공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러시아 정유 시설 등을 타격하는 등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성탄절에도 쉬지 않은 무력 충돌. 이런 가운데 종전 협상도 이어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의 위트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와 종전안에 대한 세부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망을 기원하는 듯한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На всіх. Що б він сконав? Скаже кожен про себе. Але 이에 대해 러시아는 야만적이고 증오에 찬 메시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탄 축하 전보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Президент уже поздравил Трампа с Рождеством и отправил ему поздравительную телеграмму.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сегодня состоится разговор с Трампом, нельзя. 러시아는 이어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대화가 느리지만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이어서 KB증권을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반도체 대장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중이고 코스닥도 3거래일 만에 반등 중이지만 오름폭은 제한적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6.42포인트 상승한 4,135.04에 코스닥은 2.6포인트 오른 917.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성탄절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미국 현지 시간으로 24일에는 3대 지수 동반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 중이고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경신 중이고 SK하이닉스도 강세를 보이는 등 반도체주 흐름 좋습니다. 이 밖에도 로봇 관련주, 현대위아, 삼성전기 상승 중인 반면 한진칼, 한화비전과 달바글로벌, 금융주 대체로 부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대무백스 역대 신고가를 기록 중이고 알테오젠 등 제약바이오주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52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영하의 추위 덕분에 전기를 쓰지 않아도 되는 중국 동북 지역의 천연 냉장고, 이른바 얼음 항아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 해룽장성의 한 마을. 영하 25도의 매서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아버지와 두 아들이 마당에서 분주합니다. 플라스틱 통 겉면에 뜨거운 물을 붓자 두께 10cm의 얼음 덩어리가 통에서 분리됩니다. 온 가족이 사흘 동안 공들여 만든 이른바 얼음 항아리, 여기에 음식을 보관하면 냉장고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전기세 걱정 없는 천연 냉장고인 셈입니다. 咱东北有这条件，这是自己天然的大冰箱，不用花钱买。我们这大冰缸能保存到来年春天。 얼음 항아리의 또 다른 특징은 V자 모양으로 얹은 옥수수 뚜껑입니다. 옥수수를 손잡이 삼아 여닫기가 편리하다고 합니다. 这就是我们东北人的智慧。接下来呢，我往里放一些我们好吃的东西，也希望我们的生活呀越来越好。 혹한이 만든 자연의 냉장고, 전통과 실용을 겸비한 동북 지역의 생활 문화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에선 늑대를 둘러싼 정책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풀을 뜯던 양들, 늑대가 나타나며 순식간에 상황이 바뀝니다. 쓰러진 양의 목과 다리에는 늑대 이빨 자국이 선명합니다. 이 농장에선 벌써 4번째 늑대 피해입니다. Das erste war ein sehr guter, wertvoller Zuchtbock, der gerissen wurde. Den musste ich einschläfern. 한때 독일에서 멸종됐던 늑대는 최근 10년 새 개체수가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확인된 무리만 220개, 서식 지역도 300곳 안팎에 이릅니다. 가축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 평균 3-4마리가 피해를 보고 지난 한 해에만 양과 염소 등 4천여 마리가 희생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늑대를 보호 야생동물에서 사냥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냥처를 정하고 문제 개체의 사살을 보다 쉽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Man muss den Tatsachen ins Auge schauen. Die Population hat sich in den letzten Jahren enorm erhöht und damit auch die Risse.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사살을 늘리면 늑대 무리가 흩어져 피해 지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겐트에 위치한 이 네덜란드 벨기에 합작업체가 동물성 젖을 쓰지 않고 치즈의 핵심 단백질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통 치즈는 우유의 주 단백질인 카제인으로 만드는데요. 발효 설비를 통해 소를 키우지 않고도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맥주 양조장과 비슷한 발효조에서 단백질을 배양하는 셈입니다. Dit is een fermenter en daarmee brouwen wij die eiwitten. Dus als je bij een bierbrouwerij komt, dan ziet het er ongeveer hetzelfde uit. Alleen wij brouwen dus eiwitten. 이렇게 만든 우유의 핵심 단백질인 카제인으로 모짜렐라와 체다 같은 여러 종류의 치즈를 만들었습니다. 맛과 향, 식감이 실제 치즈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게 업체 측 설명입니다. Ja, het voordeel hiervan is dat het echt kaas is. Hier worden dezelfde eiwitten gebruikt als in een zuivelkaas. 이 치즈들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곧 유럽 내 시판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 복싱 체육관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흐시의 한 복싱 체육관. 이곳의 회비는 무료, 트레이너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관장인 75살의 나카타 씨. 7년 전 뇌경색을 앓은 뒤 체육관 문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열었습니다. 젊은 시절 복싱을 만나 도박을 끊게 됐고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며 더 많은 사람이 복싱을 접했으면 하는 마음에 무료 운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체육관을 찾은 55살 미야케 씨는 집과 직장만 오가는 반복된 일상에서 삶의 허무함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休みの日はゴロゴロしてて家に帰ってご飯を食べてその後お菓子を食べてお腹いっぱいまでというかだらしのない生活というか 그러다 체육관을 찾은 지 9개월. 삶의 활력을 되찾고 스파링 대회 출전을 결심했습니다. 1라운드 1분 30초, 총 3라운드 경기. 훨씬 젊은 선수를 상대해 패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 미야케 씨의 도전에 관중석에선 응원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일대는 성탄절에 강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마을이 토사에 잠기고 인명피해도 잇따랐는데 이상기후와 지난해 대형 산불이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거센 비에 씻겨 내려온 거대한 토사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주택가까지 밀려든 흙탕물로 성탄절 휴일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It's basically a flash flood, so that kind of scared me, and I was like, okay. So that's kind of what prompted me to go outside.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성탄절 기간 폭풍우가 덮쳤습니다. LA 일부 지역엔 이틀 동안 약 28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지역 1년 전체 강수량의 70% 정도에 달하는 양입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샌디에고에선 강풍에 쓰러진 대형 나무가 60대 행인을 덮쳐 이 남성이 숨졌습니다. 세크라멘토에서는 출근 중이던 보안관이 목숨을 잃는 등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샌디에이고, 리버사이드 등의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LA는 긴급대응팀이 24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taying off the roads whenever possible keeps you safe and frees up the lanes for our first responders and public work crews. 기상 전문가들은 2년 만에 대규모 대기예강 현상이 나타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발원해 미 서부로 이동하는 좁고 긴 형태의 수증기대를 일컫는데 이상기후로 세력이 평소보다 훨씬 강해지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가을 발생한 대형 산불로 토양이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흘려보낸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는 연말까지 비 소식이 더 예보돼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오는 29일이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난 지 1년이 됩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아픔과 진상규명 목소리는 현재 진행형인데요. 참사 현장에선 그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순례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179명이 희생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처참하게 부서진 기체는 치워지고 없지만 콘크리트 둔덕은 그대로 남아 그날의 참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사고 현장을 찾은 유가족과 시민들. 수백, 수천 번 가슴으로 사겼던 아픔이 서러운 울음이 되어 터져 나옵니다. 저것만 없었어도. 소중한 자식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절규는 살을 내는 겨울바람을 타고 허공을 맴돕니다. 나쁜 놈들, 나쁜 놈들. 참사 현장이 가장 가까이 바라보이는 공항 울타리. 보고 싶다, 사랑한다. 절절한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하늘색 리본을 꼭 동여맵니다. 둔덕 현장이 보이는 지점에서 저희가 리본과 글귀를 남길 수 있는 것들을 준비했고요. 거기에 남겨주시는 글 하나하나가 유가족들에게는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참사 현장을 둘러보는 진실의 길 순례 행사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무안공항과 광주 전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시민들이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이제야 와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죄송하고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광주에선 이번 주말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추모대회가 열리고 참사 1주기인 오는 29일에는 무안공항에서 정부 주관으로 추모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이번 주 새 영화 알아보겠습니다. 3년 전 개봉 당시 일본 로맨스 영화로서 큰 인기를 모았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가 한국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티븐 킹의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척의 일생도 관객들과 만납니다. 김상엽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2학년 2반 김재원. 나랑 사귈래? 그 애와 사귀기로 했다. 우연한 계기로 인기 많은 서윤과 사귀게 된 재원. 나 재원이야. 김재원. 모르겠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하지만 서윤이 매일 기억이 리셋되는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 잊어버리기 싫어. 내일에 너도 내가 즐겁게 해줄게. 하루하루 새로운 기억을 채워주며 사랑을 키워갑니다. 오세이사 신드롬을 만들었던 이치조 미사키의 소설에 한국적 감성을 더딥혀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합니다. 사랑에 대한 소중함,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상실과 이별과 이제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구나 사실 상실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공감할 수 있고 더 깊게 여운을 느낄 수 있어서
전 부인 펠리샤를 만나러 가던 교사 마티. Every year that you live, that world will get bigger and brighter. 거리에서,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한 사람을 위한 광고를 접하고 You fill the whole thing. It'll be a universe. Isn't that wonderful? 광고 속 주인공 척의 존재에 빠져듭니다. 스티븐 킹의 동명 소설을 시간 역순으로 진행되는 독특한 전개로 재구성해 토론토 국제영화제 관객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미국 온라인 미술품 플랫폼 아트시가 선정한 2024년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10명의 이름을 올린 이사벨라 두크로트. The most interesting and happy moment of my life. I want to say this. 50대 중반에 데뷔해 90세가 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그녀의 삶과 예술의 세계를 다큐에 담아냈습니다. KBS 뉴스 김성엽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제천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 경보까지